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현주 모두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미국에 사는 성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1, 2차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백악관이 평가했는데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유색인종이 열섬 현상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내 성인 절반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거네요. 네, 25일 오후 미국에 사는 성인 가운데 절반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 fully vaccinated 접종 완료라는 게 뭐냐면 면역 확립에 필요한 1차,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적인 백신 접종 노력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 대응 선임 고문이 이날 밝혔습니다. 네. CDC 통계를 보면 18세 이상 인구의 50%가 접종을 마친 걸로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이정표에 도달한 건가요? 백신 접종을 개시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파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그 뒤로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함께 공급이 됐습니다. 네. 일선 의료진과 노약자, 기저질환자, 군 장병 등이 우선순위에 속해서 먼저 접종을 했고 지난달에 성인 전체로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예. 자, 18세 이상 인구 가운데 50%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숫자로 보면 몇 명이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건가요? 1억 2,900만여 명이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접종도 개시가 됐죠. 지난 10일 파이자 백신이 12살부터 15살 연령대에 이 긴급 사용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12살 이상의 인구로 범위를 넓히자면 25일 기준 46.8%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의 진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네,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으로 주간 평균 2만 4천여 건인데요. 지난 16일에는 이 수치가 3만 3천여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사이 만 건 가까이가 감소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난달과 비교를 해보면 감소 추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지난달 17일까지만 해도 일주일 평균 7만여 건이 넘었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3분의 1 수준까지 이 확진자 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접종률 계속 높여야 될 텐데 지금 정부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오는 7월 4일까지 성인의 70%가 한 차례라도 접종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바이든 정부가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 이날 이 미국의 독립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함께 경축하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성인 가운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한 차례라도 맞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61.6%로 집계됐습니다. 7월 4일까지 정부의 목표가 70%니까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크게 어려운 수치는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접종률 증가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는 게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정치적인 신념 또는 갖가지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미 원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대다수가 맞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의 주요 원인은 백신의 신뢰도를 낮추는 허위 정보 유통 때문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믿지 말고 당국의 권고를 신뢰해 달라라고 지난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도 호소를 했었습니다. 네.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이 접종 거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각종 통계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돌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7월 4일까지 정부 목표가 70%라고 했잖아요. 네. 정부에서 이렇게 70% 목표를 제시한 이유는 뭔가요? 바로 집단 면역으로 향하는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인구의 70에서 85% 정도가 백신을 맞은다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게 될 수 있다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을 비롯한 이 감염병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인구 대다수가 면역력을 확보하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급격히 둔화가 돼서 나머지 구성원들도 보호를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집단 면역 단계.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 일상으로 미국 사회가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대응 진전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라고 CDC의 로셸 월런스키 소장이 최근 수차례 밝혔는데 지난 13일 관련 활동 권고를 최신 개정판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건데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활동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지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CDC 발표 이후 월마트 또 코스트코 같은 주요 사업장들이 종업원들과 소비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규칙을 완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없이 장을 보러 가는 이 주민들 수도 늘었고 또 이런 뭐 스포츠 경기장에도 활기를 되찾았는데 메이저리그 주요 구단들이 입장객 수 제한을 점진적으로 지금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연방 정부기관 건물에서도 마스크 착용 표지가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일대의 박물관 또 국립공원들도 운영을 재개했고 마스크 착용 요구를 중단을 했는데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5월 말로 접어들면서 이제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이 여름 또 무더운 여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되는 정도가 인종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백인보다는 유색 인종이 도시 열섬 현상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25일 관련 연구가 게재가 됐는데 미국 내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흑인과 중남미계 그리고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 거주 지역이 열섬 현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연구진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네. 관련 연구는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연구진은 정부 기온 자료와 인구조사국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난 2017년 여름 미국 내 175개의 대도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단 6개의 도시를 제외하고서는 열섬 현상에 노출되는 정도가 인종에 따라 제법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애리조나 대학 글렌 셔리프 환경경제학 교수도 이 다수의 도시에서 유색인종의 열섬 노출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은 했긴 했지만 전체 연구 대상 도시 가운데 무려 97%에서 인종 간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도시 열섬 현상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도심 온도가 주변 교외 지역 온도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온도가 높은 지형의 이 모양이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보여서 열섬, 얼반 히트 아일랜드 이렇게 부릅니다. 도심의 경우 녹지 공간은 비교적 적은 반면에 아스팔트 도로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아스팔트 또 시멘트가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건데요. 네. 또 건물의 냉난방이나 자동차 운행, 공장 가동 등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이 열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대기가 오염되면서 이른바 온실 효과가 가중이 되는 건데 고층 건물들로 공기 순환마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기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열섬에 노출되는 건 무더위에 더 많이 노출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진은 폭염에 대한 취약도를 바로 이 도시 열섬을 통해 파악을 했는데 열섬 현상은 최근 공공보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열섬으로 인한 폭염은 뇌졸중이나 호흡곤란, 경련과 같은 온열 질환을 유발시키고 관련해서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도심의 열섬 현상은 지난 10여 년간 특히 환경 과학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유색 인종들이 이런 열섬 현상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소득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자, 이런 현상을 소득의 차이로만으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도시들에서 평균적으로 빈곤층보다 유색인종이 열섬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대상에 포함한 유색인종 가운데 10% 정도만이 빈곤층으로 분류됐음에도 평균적으로 이 유색인종이 열섬 현상에 더 많이 노출이 됐다는 건데, 셔리프 교수는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열섬 노출도에 경제 외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럼 환경 문제에도 인종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셰코비 윌슨 환경보건학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또 이런 노출도에서도 인종적인 차이가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종 차별적인 주택 정책이나 토지 이용법도 이 인종 간 주거 공간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건데, 윌슨 교수는 따라서 환경 오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또 녹지대를 건설하는 등의 노력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인종 차별 역시 척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